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육사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마스크로부터 조금은 어느 정도는 해방이 되고 있죠. 그런데 마스크를 쓸 때마다 저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 마스크는 어떻게 폐기하지? 이 환경 오염 물질들이 전 세계인들이 매일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하나씩 쓰고 버리고 저는 매일 버리진 않거든요. 다시 그 다음날도 쓰고 하는 일도 많고요. 많이 안 쓰는 경우는 이게 쓰레기가 되는 게 너무 걱정이 돼요. 제가 오늘 마스크도 걱정이긴 한데 사실 환경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은 이 건강하고 너무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스크를 쓰고 예를 들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청결한 상태에서 거의 3년을 그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세균성 감염, 일반 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병원을 가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정말 너무 청결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는 폐해가 있습니다. 너무 청결하기 때문에 생기는 폐해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주로 자가면역 환자분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어요. 자가면역이라고 하는 게 내 몸의 면역세포가 이 꽃에 대해서 내 몸이 이 꽃을 싫어하면요, 이 꽃에 대해서 항체를 무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옆에 오면 공격을 하는데 어디서 내 몸에서 공격하니까 내 몸의 장기가 어딘가 피부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면역세포는 원래 맹독성 균, 그냥 일반 균이 아니라 나한테 피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균에 대해서만 공격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냥 제 손에 있는 이런 세균이 엄청 많겠죠. 이거를 제가 쭉쭉 빨아 먹어도 이게 갑자기 장염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손에 붙어 있었던 거니까 내 입에 항상 들어왔던 거니까 내 몸은 그냥 그 정도로 인지를 하는 거죠. 이게 맹독성 균이 됐을 때만 싸우는데 어떨 때 이런 꽃에도 이런 손에 있는 세균도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 그거는 내 몸이 그런 그럭저럭한 그런 그냥 보통 균들이나 그런 환경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많이 접촉을 하게 되면 원래 얘네들은 크게 문제를 일으킬 애들이 아니야 라고 내 몸에 적응돼 왔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청결한 상태, 너무 깨끗한 상태가 되면 아주 작은 균 하나만 들어와도 그게 맹독성이 아닌데도 화들짝 놀라는 거야. 아니 감히 나한테 침범을 하다니. 그러면서 내 면역세포가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 면역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를 공격해야 돼. 그러면서 항체를 또 만들어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의 핵심이거든요. 나를 공격하는 무기를 계속 생산해내는 거. 그게 외부 환경 물질이든 내 몸에 있는 갑상선이든 내 몸에 있는 관절이든 내 몸에 퍼져 있는 콜라겐이든 그게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이런 상태의 면역세포가 아주 호전적인 상태가 되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말 한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너무 균과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균이 내 몸으로 좀 들어와서 저 사람 몸에는 저게 있구나, 나도 좀 적응해야지, 이렇게 적응하고 살았던 거를 외부의 사람에서 나온 내 몸에 없는 미생물이 내 몸에 들어오는 순간 화들짝 놀래서 이 내 면역세포를 건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우려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흙을 만지게 하는 것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흙을 만지고 흙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 균들이 내 몸에 정착을 해서 흙 속에 있는 균은 괜찮은 거야 라고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고, 먼지가 돌아다녀도 내 먼지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안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결에 대한 문제가 또 다른 질병을 또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화학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도 아니 이거는 균도 아닌데 균인가? 하고 또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정말
정말 대표적인 저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해요. 미세 플라스틱, 눈에 보이지도 않는 플라스틱. 우리가 플라스틱 씹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플라스틱을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먹고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종이컵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회용 물품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우리 커피숍을 가도 대부분 일회용이 많이 줘요. 왜냐면 남이 썼던 거 먹는 게 너무 찝찝하니까 일회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종이컵 사용량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른 종이컵이지만 이게 만약에 종이라면 물을 담으면, 그것도 뜨거운 물을 담으면 종이가 다 녹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지 않는 이유는 이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이 플라스틱 성분이 컵을 코팅하고 있다는 거죠. 찬물만 넣어도 이 코팅제가 물에 스며들거든요. 그런데 뜨거운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스며들겠죠. 그 미세 플라스틱을 집을 짜서 우리는 커피든 물이든 주스든 마시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마시는 거 괜찮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일상화된 이 미세 플라스틱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면역세포를 건들 수도 있고요.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른답니다. 하지만 면역세포는 제가 지금까지 임상 경험을 해본 결과 우리 면역세포는 아주 다방면에 예민하게 굴어요. 뭐 풀이든 꽃이든 나무든 고양이 털이든 강아지 털이든 우유든 계란이든 뭐 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풀이든 다 그 알러지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능력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할까요? 그 물고기를 죽어 나가는 거 보면은 왜 죽어? 생물체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은 유기체로 되어 있는 생물체란 말이에요.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영향을 정확하게 끼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분명히 면역세포를 건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여성질환 편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건 확실한 게 미세 플라스틱이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의 독성화시키는데 아주 그 독성화된 에스트로겐처럼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건 아주 그냥 밝혀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노에스트로겐이라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물질 이런 것을 환경호르몬을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명명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환경호르몬을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 몸에 소중하게 가꿔야 될 이 에스트로겐이 독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가면역질환과 이 여성계, 이 호르몬계를 교란시키는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생활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햇반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자레인지 돌려 뜨거운 거 하면 제가 전자레인지에 대한 그 영양소 파괴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이 뜨거운 열기에 밥에 다 녹아서 우리가 그거를 먹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뜨거운 배달 음식 시키면 펄펄 끓는 탕을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탁 담아서 따끈하게 배달 앱으로 배달 탁 해주잖아요. 저희 애들도 너무 좋아해요. 맨날 마라탕 시켜 먹고 보면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활에서 먹으면서도 저도 찝찝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가면 좋잖아요. 이게 뭐 그냥 괜찮아가 아니라 점점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햇반도 데워서 드시고 싶으면 다른 사기 용기에 좀 옮겨서 뚜껑 덮어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드시고, 물 한 잔도 그냥 컵으로 해서 드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 그리고 컵라면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아이들. 컵라면에 그 뜨거운 물을 부어서 라면을 끓여서 국물까지 마시는 걸 보면 컵라면을 먹지 말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국물은 마시지 말자 최소한. 그 집을 거의 같이 면은 좀 먹더라도 국물까지 마시지 말자. 커피 사용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죠. 커피는 정말 그 뜨거운 커피에 담아주는 거 좀 우려가 되고, 그리고 티백 있잖아요. 우리가 티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 티백에 들어있는 이 티백 팩 있죠. 그것도 거의 다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좀 비싼 티백을 구입을 하시면 그게 면이나 이런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플라스틱이 없지만 대부분은 미세 플라스틱이 담아져 있는 티백. 그리고 한약도 많이 지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약 넣고 그 폴리백이라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우리가 플라스틱 백이라고 하면 딱딱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폴리에틸렌이 들어있는 그 백에 넣어서 고온, 고압으로 짜서 한약을 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면으로 된 것도 면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약국에서 근무할 때 한약 저희 약국에서 많이 했었는데 저렇게 좋은 약재를 넣어서 미세 플라스틱까지 같이 먹는 게 맞을 것일까? 그리고 거기에 또 비닐에 뜨거웠을 때 아주 고압 상태에서 뜨거웠을 때 즙을 짜거든요. 액을 내리니까 와, 저 비닐은 또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이걸 먹지 말자, 먹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서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플라스틱 용기도 뜨거운 물 부는 건 당연히 많이 응출돼 나오겠지만 찬물 넣어도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을 입으로 내 몸으로 삼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내가 만약 어떤 면역이나 여성 질환에 좀 생리통이 있거나 근종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면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보호돼야 또 환경에서 나오는 이런 안 좋은 환경 물질도 내 몸에 들어와서 면역을 또 건드려요. 그러니까 내 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 발생적인 아닌 인위적인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물질을 내 몸에 넣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100% 저도 다 지키지는 못해요. 종이컵에 주면 종이컵에 먹고요. 근데 되도록이면 테이크아웃 잔에 뜨거운 커피를 담아서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마시고 갈 거고요. 혹시 커피가 남아서 좀 식은 상태에서 테이크아웃을 하고 싶으면 컵 하나 더 주세요 하고 거기다 부어서 가면 우선 좀 뜨거운 거는 좀 빠져나간 상태니까 그래도 먹긴 먹겠지만 이렇게 좀 삶에서 지켜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자가 면역으로 엄습해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그냥 너무 식상한 얘기고 다 아는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제가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생활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활기차고 일회용품 쓰지 않는 하루씩 지켜나다 보면은 또 그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회용품을 좀 줄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약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